저는 말씀드린 3단계 공식을 이용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매물 찾는 법을 깨달았고요. 1년 만에 파티룸만 4개 오픈 후 월 최대 매출 4천만 원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파티룸들은 저에게 시간적 여유와 함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효자 파이프라인이 되어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언디파인이라는 브랜드로 파티룸을 4개 운영 및 관리 중인 이본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티룸 창업의 가장 첫 단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 매물 찾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제가 자주 한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파티룸 사업은 매물 40%, 마케팅 40%, 그리고 관리 20%의 비중으로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물의 비중이 약 절반이나 되는 만큼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한 노력과 노하우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매물, 인테리어, 마케팅, 그리고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매물 선정은 파티룸 사업 퍼널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는지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파티룸을 창업할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집 근처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고객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사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업이든 사업가는 내 중심이 아닌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파티룸을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편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창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데요. 네이버에 왕십리 파티룸을 검색하는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블랙키 사이트에서 왕십리 파티룸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블랙키 사이트는 제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애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왕십리 파티룸의 PC와 모바일 검색량을 합치면 월간 검색량이 약 76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왕십리의 파티룸을 여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혹시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은 없을까? 그리고 왕십리 근처에 상권이 발달해 있거나 사람이 자주 모이는 곳이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왕십리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봤어요. 왼쪽에는 을지로가 있고 오른쪽에는 성수나 건대 쪽이 있네요. 그러면 을지로와 성수, 건대 이쪽도 한번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을지로 파티룸을 검색하니까 을지로는 한 1190 정도가 나오네. 왕십리보다 50% 정도 더 높구나. 오케이. 성수는 730 정도구나. 왕십리랑 비슷하네. 그러면은 건대는 어떨까? 와, 건대가 대박이네. 건대 파티룸의 수요가 이렇게 많구나. 더군다나 성수와 건대가 바로 옆이니까 성수의 수요도 내가 건대로 빨아올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우선 객관적인 수치만 봐도 왕십리와 건대는 차이가 꽤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저라면 당연히 건대 파티룸을 오픈할 것 같아요. 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많은 곳에서 파티룸을 오픈해야 합니다. 왜 이 점이 중요한지는 나중에 마케팅 영상에서 말씀을 자세히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파티룸을 오픈할지 결정했다면 이제는 어떤 매물을 계약할지 찾아야 합니다. 단 여기서 상가를 찾기 전에 먼저 콘텐츠를 정해야 합니다. 파티룸을 여는데 갑자기 무슨 콘텐츠냐고요? 2, 3년 전만 해도 빈 상가에 소파, 테이블, TV 놓고 인테리어만 이쁘게 해놓으면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구조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파티룸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파티룸 공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즉 파티룸 사업이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컨텐츠를 정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베큐 파티, 캠핑 컨셉, 브라이덜 샤워, 와인 모임, 노래방, 워크샵, 술자리 모임,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어요. 고객이 내 파티룸에 와서 어떤 컨텐츠를 즐기게 할 것인지 오픈 단계에서 미리 기획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베큐 파티라면 테라스가 있는 매물, 캠핑이라면 컨셉에 맞는 매물, 브라이덜 샤워라면 뷰가 경쟁력이 있는 매물, 와인 모임이라면 이런 관련 시설들이 구비된 매물, 노래방이라면 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운 매물, 워크샵이라면 특히 회사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매물, 이런 다양한 컨텐츠로 다른 경쟁 파티룸보다 고객이 내 파티룸에 와야만 하는, 예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을 찾는 단계입니다. 파티룸 매물을 찾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번, 부동산을 통해 발품을 팔아 공실인 상가를 계약하거나 2번, 권리금을 내놓은 파티룸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피터팬의 좋은 방구하기 카페와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를 보면은 파티룸을 운영 중인 분들이 권리금을 책정해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매물이 저렴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내놓는 매물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좋은 매물을 찾는 눈이 있다면 권리금을 통한 계약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파티룸을 시작하는 사람이 이 매물들 중에서 좋은 매물을 찾아서 계약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실로 나와 있는 매물들을 직접 임장해서 눈으로 보고 계약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러려면 매물들이 나와 있는 사이트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주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네이버 부동산을 키고요. 상가, 업무, 공장, 토지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주로 상가, 사무실, 건물만 활성화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거래 방식은 월세로 클릭을 하고요. 가격대는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150만 원 이하로 찾는 것을 권장합니다. 충수는 지상층, 1층 제외를 클릭하거나 또는 지하층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매물들이 지역별로 쫙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사진과 매물 정보를 유심히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매물들을 찾다가 여기 괜찮은데 직접 보고 싶다 하면은 아래 중개사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물을 직접 보고 마음이 들면은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거죠. 저는 말씀드린 3단계 공식을 이용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매물 찾는 법을 깨달았고요. 1년 만에 파티룸만 4개 오픈 후 월 최대 매출 4천만 원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평수라 할지라도 매물의 차이와 콘텐츠의 여부로 매출은 2배, 3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파티룸을 운영해보지 않았다면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거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고 현재 파티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파티룸과 공간대여 사업을 단순히 부업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본업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파티룸은 저에게 시간 확보가 가능하면서도 현금 흐름이 아주 탄탄하게 들어오는 효자 파이프라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